우리가 먹는 재배 임산물,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산림으로부터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산림은 공기를 맑게 하고 야생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등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주죠. 그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임산물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데요. 이 임산물들은 어디에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전국에서 임가들이 임산물 재배에 힘쓰고 있어요. 임산물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 채취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인지를 갖고 임산물을 재배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들은 육림업, 재배업, 채취업 등 많은 업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가 중 임산물을 재배하는 재배업 경영 임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재배업 경영 임가는 전국의 임가 10만 3,416가구 중 8만 6,114가구로 무려 83%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임가 수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재배업 경영 임가 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2005년 이래로 조금씩 감소하던 재배업 임가 수가 2020년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임가들은 어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임가가 종사하는 만큼 재배하는 임산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재배 임산물은 산나물, 약용작물, 수실류, 관상작물, 시설작물로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5가지 유형마다 다양한 임산물이 포함되는데요. 산나물은 취나물, 도라지, 더덕 등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나물들이 포함되고 약용작물은 오미자, 산수유 등 약효를 가진 작물들이 포함됩니다. 주로 약재, 진액으로 먹거나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해요. 수실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임산물인데요. 감, 밤, 호두, 대추 등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산물이 포함됩니다. 관상작물에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식물인 분재와 조경용으로 쓰이는 조경수, 야생화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나무나 잔디 같은 식물들도 임업인들이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설작물은 앞서 말한 산나물, 약용작물 등의 임산물 중 비닐하우스나 온실과 같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시설에서 재배한 임산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임산물들은 어디에서 자라나는 걸까요? 전국 각지, 넓은 땅에서 임산물이 자라고 있어요. 임산물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전국 각지의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임산물 재배 면적은 얼마나 클까요? 또 지역마다 임산물의 종류마다 재배 면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임산물 재배 면적에 대한 5가지 궁금증을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임산물 재배 면적은 약 6만 5천 헥타르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임산물 재배 면적을 비교해보면 해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재배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서초구가 하나 더 붙은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큰 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국 시도별로도 임산물 재배 면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재배 면적이 있는 시도는 충청남도고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재배 면적이 큽니다. 충청남도는 재배 시 큰 면적이 필요한 밤을 많이 재배하고 전라남도는 떫은 감, 경상북도는 떫은 감과 밤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이에요. 산지의 비중이 높아 재배 면적도 클 것으로 예상했던 강원도는 전국 시도 중 6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임산물 재배 면적이 크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마다 재배 면적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전국 시도별 재배 면적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2010년에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가 2020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2005년 재배 면적이 압도적인 1위였지만 2010년부터 큰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요.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재배 면적이 무려 60% 감소하면서 4위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충청남도는 2015년보다 재배 면적이 증가했는데요. 2015년 대비 5%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재배 면적을 가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재배를 위해 필요한 땅의 면적이 모두 다르기도 한데요. 가장 큰 재배 면적이 필요한 작물은 무엇일까요?
2020년 기준 재배작물의 유형별 재배 면적을 비교해보면 수신류의 재배 면적이 약 3만 1000헥타르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각 작물 유형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산물의 재배 면적이 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재배 면적이 가장 컸던 수신류 유형 중에서는 감이 49%, 떫은 감이 28%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관상작물 중에서는 조경수가 7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큰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잔디, 야생화 등의 다른 항목보다 조경수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큰 재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나물의 경우 고사리가 재배 면적의 30%가량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작물 유형에 비해서는 품목 간의 면적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지역에서 당연히 수신류의 재배 면적이 클까요? 혹시 특정 지역에서 유독 재배 면적이 큰 임산물 유형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역시 데이터로 살펴볼게요.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로 재배작물 유형별 면적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는 수신류 재배 면적의 비중이 전체 작물 유형 중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약용작물의 재배 면적이 33%로 가장 높았어요. 또 제주도는 산나물의 재배 면적이 65%로 타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지역마다 주로 재배하는 임산물이 다른 것이 느껴지죠? 지역마다 어떤 임산물을 재배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시도별로 재배 면적이 가장 큰 임산물 10가지를 모아 차트를 그려보았는데요. 같은 임산물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재배 면적에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밤의 재배 면적 비중이 전체 작물 중 75%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떫은 감, 강원도와 제주도는 더덕의 재배 면적 비중이 높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산물은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공주의 밤이 유명하고 경상북도는 상주의 감이 유명하죠. 강원도의 횡성과 양양은 더덕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재배 면적이 다르면 생산량 또한 달라질 텐데요. 재배 면적이 클수록 생산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 생산액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먼저 재배 면적이 큰 임산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작물별 총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작물을 뽑아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전국에서 밤이 재배되는 면적이 15,175헥타르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밤의 생산액도 재배 면적에 비례하게 높을까요? 이를 비교하기 위해 임산물별 생산액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어서 1헥타르당 생산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임산물을 재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구기자의 1헥타르당 생산액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구기자는 총 재배 면적이 약 125헥타르로 재배 면적이 가장 큰 밤의 120분의 1 수준의 작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밤의 1헥타르당 생산액이 690만 원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구기자는 작은 재배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임산물임을 알 수 있어요. 재배 면적이 크면 땅이 넓은 만큼 땅을 관리할 임가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재배 면적과 임가수는 똑같이 감소하거나 증가해 왔을까요? 2010년, 2015년, 2020년의 작물별 재배 면적과 임가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재배 면적과 임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한 작물이 있는 반면 재배 면적은 감소했지만 임가수는 증가한 작물도 있었어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큰 편인 떫은 감과 밤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우 큰 폭으로 전국의 재배 면적과 임가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떫은 감의 최대 생산지인 경상북도에서 2010년부터 10년간 재배 면적은 27%, 임가수는 17% 감소했습니다. 호두는 재배 면적과 임가수의 변화가 비례하는 작물이었는데요. 특히 경상북도에서 호두의 재배 면적과 임가수가 10년 동안 각각 161%, 148%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동일한 지역인데도 작물에 따라 재배 면적의 차이를 보이네요. 산림청에서 재배임업인들을 이렇게 돕고 있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들과 그 임가들이 재배한 임산물, 그리고 임산물이 자라는 땅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배 임산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막연한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해보니 재배 임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임산물은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소중한 우리 살림이 더불어 키워내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재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림 분야 소득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임산물 재배인가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올해 개암 재배인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산물 재배업의 부흥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 중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 웹사이트의 산림 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